안녕하세요. 엔초비TV의 엔트초이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스펙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우리가 취업을 위해 쌓는 스펙과 헷갈리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썸네일에 니콜라를 넣은 것은 니콜라가 오는 날 스펙 주요 열풍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펙은 비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니까 무슨 비리에 연관된 회사가 아닐까 할 수 있는데 엄연히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회사고요. 설립부터 기업과의 인수합병이 목표이기 때문에 M&A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공모자금을 반환해주고 청산합니다. 이 반환금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비교적 상당히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귀찮고 복잡한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저는 상장된 스펙에 직접 투자하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며 여기서는 스펙에는 공모가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물론 스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모가가 대략 2,000원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에 비해 스펙 거래가 화제성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대신 국내에선 여전히 이 우회상장이라는 이슈로 수많은 테마주들이 개미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시는 저도 2013년경 투자해서 상당히 큰 재미를 보았던 큐로컴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다시피 회사 자체는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IT 회사입니다. 하지만 관련 연관 검색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즈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죠. 큐로컴의 자회사인 스마젠이 바로 이 에이즈 임상을 하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 5년 간격으로 상당히 큰 시세를 한 번씩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시기에 과연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젠이 미국 에이즈 임상 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기적으로 언론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기에는 스마젠이 모회사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우회 상장한다는 내용이 가끔 부각되면서 시세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상장 조건은 안 되지만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가 우회 상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을 많은 관심을 끌어모으는데요. 실제 합병으로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안타깝게도 소위 작전주의 형태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미국 스펙주를 보는데요. 미국은 지금 미국판 동학개미들인 로빈후드를 중심으로 스펙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붐을 촉발시킨 첫 종목이 바로 니콜라인데요. 합병 전 티커가 VTIQ, 벡토IQ라는 스펙 기업이 제2의 테슬라라고 이슈를 부르던 니콜라를 합병하며 대흥행에 성공하고 주가도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 제2의 테슬라를 표방하던 니콜라로 시작된 스펙주 투자 열풍은 이제 제2의 니콜라를 찾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티커명 SHLL. 이 스펙은 전기 트럭 관련 기업인 하일리온을 인수합병하기로 발표됐고 올 3분기에 합병이 임박해 있습니다. 때문에 인수 대상 공개 시에 크게 시세를 한번 주고 한동안 조정을 보이다 최근 3분기 인수합병 마무리가 다가오면서 또 한 번 큰 시세를 주며 $40까지 폭등을 한 바 있습니다. 티커명 SPAQ. 이 스펙주 역시 전기차 회사인 피스컬을 인수합병 타겟으로 결정하고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시세를 분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12에서 거래 중인데요. 그 이유는 SPAQ는 하일리온과는 다르게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합병 예정이라서 아직 좀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스펙이 전기차만 합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최근이죠. 8월 24일에 인수합병 대상 기업으로 루미나르를 발표한 GMHI라는 스펙은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라이다 센서를 생산하는 루미나르라는 회사를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부르며 공모주인 $10를 벗어나 $11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스펙에 투자할 때 과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야 실패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전략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가 변동이 스펙은 상당히 심하지만 우리는 주가의 최저 구간이 어딘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스펙주에는 공모가라는 게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10가 현재 추세입니다. 때문에 인수합병 대상이 정해지지 않거나 또는 이슈를 아직 받지 못하는 스펙주의 경우는 보통 $9 중반에서 $10 중반 정도 사이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가격이 스펙의 최저 방어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펙은 못해도 최소한 우리에게 2번 정도의 수익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첫 번째 대표적인 기회는 바로 인수합병 타겟이 결정될 때입니다. 앞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스컬을 선정한 SPAQ나 하일리온을 선정한 SHL 같은 경우 모두 인수합병 대상이 결정될 때 한 차례 시세를 주고, 두 번째 기회는 바로 이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니콜라의 경우도 티커가 NKLA로 변동되는 마지막 마무리 절차가 진행되면서 크게 시세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합병 대상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회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 중 수소 관련 수소차의 선구자적 기업이었으며, 루미나르 같은 경우는 미래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긴 점이 있습니다. 합병 대상 기업의 시장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장기적 전망이 괜찮은지를 따져보고 실제로 괜찮다면 스펙 투자 성공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가겠죠. 네 번째로, 인기, 즉 해당 기업이 이슈가 되고 지금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기술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시장에서 소외되어 거래 자체가 적다면 주가도 지지부진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오늘 예시로 보여드린 스펙주들이 대부분 전기차 관련 또는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루미나르라는 기업을 예시로 들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론만 듣고 실제 예시를 보지 않으면 재미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합병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한 종목을 제가 예시로 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단지 절대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니란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CH라는 스펙 종목인데요. 이름만 보아도 A가 acquisition, 획득이라는 의미인데 스펙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KCH라는 종목을 살펴보면 오토모티브, 즉 자동차 관련된 기업을 합병 타겟으로 상장한 공모된 스펙 종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아직 인수 대상이 발표 안 됐기 때문에 공모가를 밑도는 $9 중반에서 후반을 맴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전기차의 스펙을 통한 역합병 상장이 이슈가 되면서 웬만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두 짝이 정해진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스펙을 통한 역합병 상장을 하지 않아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프로테라라는 전기버스 회사, 루시드라는 전기차 회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이 회사들이 과연 KCAC를 통해 상장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IPO 루머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KCAC가 스펙 투자 포인트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여기에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저처럼 스펙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흥미를 느끼셨다면 이 영상은 그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제 블로그를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